지난 시간에 이제 디버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건데, 일단은 뭐 매트랩과 같은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실행시간 오류 미리 방지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줄 끝에 세미콜론의 생략, 그래서 연산 결과들을 즉시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 그래서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명령줄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을 하고 세미콜론을 적어주면 중간 결과를 안 보는데, 만약에 세미콜론을 적어주지 않으면 중간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연산 결과들을 즉시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구성된 모듈의 테스트, 그래서 작업 중에도 프로그램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를 확인한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커다란 이 전체 스크립트를 모두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전체 코드는 모듈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모듈을 각각 뭐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 체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과정의 필요성. 그래서 부분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로 새로운 종류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모든 내부 프로그래머와 전문가들의 오류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오류 검수가 필요하다.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한 후에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스크립트 파일 생성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트랩 변수명 생성하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변수명 생성하는 방법은 지정 연산자 등호, 이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간단하게 보면 a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a는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변수명, 오른쪽은 그 변수에 대한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값은 이런 1, 2, 3, 4와 같은 일반적인 숫자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글자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행렬, 뭐 다양한 수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값들을 다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식을 보면 a는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명의 첫 글자는 영어의 소문자 혹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리고 밑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중간에 숫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명을 정의를 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비밀번호에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듯이 매트랩의 변수명도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자 네임과 소문자로 시작하는 네임은 엄연히 다른 변수 이름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매트랩은 내장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 변수는 이미 간단히 말하면 이미 내장 이미 생성되어 있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랩을 실행을 하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지 않았어도 매트랩 내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ANS, 이거는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ANS는 자동으로 매트랩에서 알아서 미리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장 변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ANS라고 변수를 따로 지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있는 변수들과 중복되지 않는 변수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장 변수명은 ANS, EPS, PI, INF, NAN,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I, J, 이거는 복소수의 허수의 단위. 허수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가상의 값을 허수라고 하는데, 이 허수의 이 단위도 I 혹은 J도 내장 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정을 할 때 A, B, C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지정을 할 때 내장 변수와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장 변수가 있으면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이 중간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나서 결과를 출력을 하게 하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수학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수학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함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함수가 입력되는 값 x 더하기 1이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입력을 줬을 때 그 값에 어떤 수학 연산이 이루어지고 어떤 새로운 결과를 출력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fx, 더 정확하게는 y는 fx라는 수학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fx. 그래서 여기서 f는 함수를 뜻하고 x는 입력값, y는 출력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에서 이 함수가 제일 중요한데, 보면은 x에 어떤 입력을 주면 함수에서 그 수학식 계산이 이루어지고 출력 y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x가 x 더하기 1이다 라는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1을 넣게 되면 y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출력은 2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매트랩은 이런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장 함수에는 스퀘어 루트, SQRT, 요거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를 하라라는 수학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 16,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스퀘어 루트 16, 수학에서 제곱근을 구해라 라는 뜻이고, 스퀘어 루트 16을 하게 되면 4라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BS는 절대값을 표시하라. 그러니까 ABS는 절대값 수학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BS-5 이건 무슨 뜻이냐면 -5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를 다 양수로 바꾸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5는 5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장 함수가 있고 이거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다양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줄에 여러 개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령창에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명령을 하나 작성하고 엔터 치고 하나 작성하고 엔터 치고 하나 작성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명령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 문장을 한 번에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쉼표를 쓰면 됩니다. 아니면 세미콜론을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끼워주면 그 앞에 있는 중간 결과는 표출이 안 되고 쉼표를 써주게 되면 중간 결과를 표출을 하면서 이제 결과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트랩에서 문자를 입력을 하고 싶으면 매트랩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됩니다. A, B, C 아니면 1, 2, 3.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을 하려면 일단 변수명은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name은 shkim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적어주면 name은 shkim이다. 이렇게 문자를 어떤 변수의 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을 보면 왼쪽 이름은 변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 이 값은 이제 그 변수에 저장된 문자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name shkim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name하고 작은 따옴표 없이 shkim을 쓰게 되면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을 줄 때는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때 그 값 수학적인 숫자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를 문자로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는 1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의 또 명령 중에 clc, 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clc를 설명하면 clc 명령창에 clc를 치면 명령창에 있던 모든 명령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작업 공간에 원래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클리어를 하게 되면 작업 공간에 있던 변수가 다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은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은 문자, 기호 자료 등의 수치 정보들이 순서에 따라 무리지어 표시된다. 하나의 행과 열로 구성된 벡터를 각각 행벡터와 열벡터로 부릅니다. 2차원 배열을 행열이라 하고 배열과
교환해서 사용을 한다. 매트랩에서 정의하는 배열은 수학적 정의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한다. 선형대수에서는 배열 연산이 항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매트랩에서는 배열 연산자를 이용하여 항목별 계산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습에서 바로 확인하면 되고, 배열 연산자는 표준 산수 연산자 앞에 바로 앞에 마침표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은 A 1, 2, 4 행렬이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열지어서 있으면 행렬 혹은 배열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의 제곱을 하려면 2 꺽쇠 2 하면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각 값의 값을 제곱을 하고 싶다. 그러면 A 꺽쇠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A 마침표 연산자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각 배열의 값을 각각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점을 찍어주게 되면 각 배열에 들어간 요소 값들을 각각 연산을 하게 됩니다. 뭐 지수수를 구한다든지 곱셈을 한다든지 나눗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고 안 찍고의 차이는 이런 배열의 값들을 각각 한다든지, 아니면 배열이 아니면 점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배열이면 점을 찍어서 이거는 배열이고 배열의 각 요소 값들을 연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랩의 행렬 표시는 모든 매트랩 변수는 행렬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벡터는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로 표시하고, 스칼라는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로 표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A 배열이 아까 1, 2, 3이었고 B는 4, 5, 6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표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A의 첫 번째 값과 B의 첫 번째 값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값과 B의 두 번째 값, A의 세 번째 값과 B의 세 번째 값이 각각 곱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 연산자가 있는데, 전치 연산자는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다. 1, 2, 3, 4. 그래서 같은 행은 따옴표, 행을 바꿀 때는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전치 연산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A 요거 따옴표를 해주면 보시면 1과 4는 제자리에 있는데 2와 3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비대각선, 대각선 밖에 있는 요소의 위치들을 서로 바꿔주는 게 전치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행렬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ind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사이즈를 일단 해보면 사이즈 A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2행 2열 매트릭스다, 행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배열을 보면 A는 1, 2, 3이라고 하는 배열이었는데 1, 2, 3 행이 하나고
열이 3개짜리, 그래서 1, 3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보면 1, 2, 3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었는데 행이 하나고 열이 3이었던 그런 사이즈를 가진 행렬이다 라고 이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문법은 if 조건문이 있습니다. if 조건문은 일단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 알고리즘의 흐름을 변경을 제어할 때 사용한다. if 조건문은 제어되는 조건이 참이면 알고리즘의 변경 없이 차례대로 진행한다. 제시되는 조건이 거짓이면 순차적 알고리즘을 중단한다. 기본 형식은 if, logical expression, statement, and 이런 식으로 if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비교문을 실행을 하고 이것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종료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 연산자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1이 2보다 작다,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은 매트랩에서는 0이라고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죠. 요거는 참이죠. 1은 2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그러면 이거는 1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1이 2보다 크다,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이 되면 이거는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간단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 이거는 거짓이죠. 1은 2보다 작죠. 이건 로지컬, 논리적으로 0이다 이렇게 값을 출력합니다. 반대로 1이 2보다 작다, 이거는 참이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에서 이제 and, not, o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에서 보면은 제가 디테일한 예시를 따로 적어줬는데 and는 둘 다 참일 때 참을 출력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and 1, 요거는 둘 다 참이면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둘 다 1이면. 근데 and에서 둘 다 하나라도 0이면 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나중에 만약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부연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똑같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제공한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가 아니라 제가 간단한 걸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강의 노트에 제가 따로 추가한 이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1이고 B는 2다. 만약에 A가 B보다 작게 되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을 커맨드 윈도우에 출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true다, 이거를 출력해라, and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1이고 B가 2니까 A보다 B가 더 크죠.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true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true, 참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a가 3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죠. 왜냐면 if문 뒤에 이 부분이 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a가 3이고 b가 2다.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이면 뒤에 명령값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일 때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교시에서 순환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